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미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0만원대부터 1000만원 사이에 모든 차종 통틀어서 어떤 차량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어떤 차량이 적정하고, 그리고 또 문의가 오면은 어떤 차량이 좀 제일 많이 오고, 제 생각에도 손님 생각에도 좀 이 차량 정도 이 금액 정도의 문의가 오면은 좀 팔만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차량을, 여러 차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차량, 그리고 손님분들께서도 제일 많이 찾으시는 그런 차량 쪽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100만원대 차량은 준대형인 SM7, 이제 대형은 이제 3000cc가 좀 넘어가야 좀 대형 같은 느낌이고, 뭐 2.3, 2.5, 뭐 이런 2.4 이런 차량들은 준대형으로 보통은 들어갑니다. 등록증 상에도 보면은 대형 승용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대 차량을 보면은 SM7 정도밖에 없다. 팔만한 게, 좀 안심하고 팔만한 게 SM7 정도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제 경차로 보면은 200만원에서 300만원대 제일 많이 찾으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뉴모닝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뉴모닝은 이제 고르다 보면은 좀 대수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차량을 보기에는 매우 좀 한정적이고 까다로운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제 세라토도 마찬가지고 뉴 SM5도 완벽한 차량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70점 이상의 차량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수리비가 어느 정도 한 50 정도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좀 들어가는 건 좀 당연시하는 그런 예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기본적으로 누유, 뭐 뉴모닝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연식이 되면은 누유가 좀 있는 차량들이 좀 빈번하기 때문에 초기에 좀 수리를 요하는 그런 차량들이 많습니다. 200만원대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물론 이제 뉴모닝도 있겠지만 그 뉴모닝은 이제 200 후반 내지는 300 뭐 초중반 이런 느낌이라고 봤을 때,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뉴모닝보다는 조금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에서 300만원인데, 이제 100 후반에 가까워지는 그 200만원 초 이 정도 되면은 웬만해서는 괜찮은 게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손님분들께서 뭐 이것저것 다 해갖고 250 이상 쓰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은 제가 또 골라드리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좀 항상 조금 약간의 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예산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은 저도 골라드리는데 매우 편한데, 좀 100점짜리, 그 다음에 이게 중고차 상품 다 고쳐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희망이 들어가는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이제 예산을, 너무 그냥 구매하고서 바로 타고 수리비는 예상 안 하시는 이런 상황 말고는 좀 어느 정도는 수리비를 예상하시는 것이 200~300만원대 안에서는 좋겠다. 모든 차종 통틀어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차로 보면은 이제 올류모닝 400만원대로 이제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고, 그 다음에 다 맞춰서 다 통틀어서 500만원 이상 안 쓰실 이런 예산을 또 두시면은 굉장히 좀 빡빡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없지는 않으니까 400만원대 올류모닝을 넣어놨으나,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순수 착값만 금액은 5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40 왔다 갔다, 이 정도를 보시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400만원 중반대에도 이제 고를만한 차가 있는데 등급이 낮아지고 좀 아쉬워지는 그런 옵션들, 그 다음에 색상들 선택할 때 그런 아쉬워질 만한 금액대가 400만원대고, 500만원대도 사실 탐탁치만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400만원대보다는 조금 볼만한 차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다 해서
500만원을 안 쓰시려고 합니다. 매도비, 수수료, 이전비는 경차는 안 들어가니까 다 해서 500만원을 안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이제 잠깐만 500초를 보시면은 좀 고를 차들이 많이 나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도 500만원대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그랬고 좀 안정적으로 볼만한 금액대는 600만원, 700만원대를 보면은 제가 골라드리기가 좀 편해집니다. 그런 느낌이고, 500만원대 더 뉴 모닝도 나오긴 하는데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들 만한 요소가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 금액대의 경차들은 내년이 돼도 내후년이 되더라도 시세가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싶을 정도로 이제 금액 변동이 크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도 만약에 경차를 찾으신다면은 500 이상 쓰시지 않으시려고 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새 차부터 예를 들어서 1000 초반부터 1500 정도 사이에 그런 경차를 구매하셨다면은 500만원대까지 금액 시세 떨어지는 게 굉장히 가파르게 좀 빨리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더라도 500부터는 좀 잘 안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수출을 나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수출 시세가 키로수 많은 차는 항상 동일한 금액대에 수출이 잘 나가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내수로 봤을 때 소비자분들께서 그 금액대를 워낙에 거의 90% 이상이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찾기 때문에 4,500만원 선에 올류 모닝을 좀 많이 찾으시지 않나 싶고, 더 넥스트 스파크도 많이 찾으십니다. 그 금액대 500만원 선으로 열심히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 생각에는 700만원대까지 보실 필요는 조금 없지 않나 싶고, 물론 이제 옵션을 늘리고 그 다음에 키로수를 엄청나게 줄이고 하면은 700만원대까지도 올라가겠지 하겠지만, 아무래도 600만원 선 정도에서 보시는 게 좀 합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금액대 레이도 500만원대 찾는다, 600만원 이상은 안 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프레스티지로 만약에 보시려고 하시면은 키로수가 막 15만 이럴 거예요. 이 금액대 보시려면은. 근데 경차는 원가 절감된 부품들이 많이 쓰여진 고급 차는 아니란 말이에요. 가까운 거리만 왔다 갔다 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차량으로 만들어진 차일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0만원대, 600만원대 레이는 디럭스에서 키로수 많은 거, 럭셔리에서 키로수 많은 거, 낮은 등급의 키로수 많은 차량들밖에 보이지 않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레이를 고르다 보면은 왜 이렇게 비싸지? 나온 지 꽤 됐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700만원대도 심지어는 레이로 봤을 때는 마음에 드는 차를 고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키로수 5만 킬로 미만으로 프레스티지로 조금 이제 안 꾸며져 있고 그냥 적당한 색깔, 뭐 흰색이라든가 베이지 색깔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통은 800만원대밖에 안 보이는 이유가 인기가 굉장히 많고, 키로수 5만 킬로 이하에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깔끔한 차량을 구하시다 보면은 800만원대까지 오르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부분이라는 점, 쓸데없이 비싸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금액대 형성이 된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위에 900만원, 1000만원대 보면은 올류모닝 JA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뉴레이가 나오는데, 조금 올류모닝 JA는 좀 합당한 금액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뉴레이는 조금 아쉬워질 만한 금액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제 준준형으로 넘어가서 200만원대 보니까 세라토가 나오는데, 대수가 수도권 전체로 보더라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나온다고 하면은 뭐 어차피 세라토라는 게 뉴 세라토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세 형성되는 금액대가 200만원 이상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과한 느낌이 들고, 100만원대 차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키로수가 좀 있고 상태가 좀 안 좋은 느낌이고, 200만원대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준준용으로서는 제일 합당하지 않을까. 아반떼 XD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아반떼 XD는 엔진에서 경운기 소리 안 나는
그런 차가 한 대도 없을 정도에다가 부식도 굉장히 심한 차기 때문에 조금 이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반떼 HD 같은 경우에 200만원대 차량도 있고 300만원대 차량도 있고 심지어는 500만원대 차량까지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합당한 금액선은 200만원대에는 뭔가 아쉬워질 만한 그런 조건들이 조금씩 있을 수가 있고, 300만원대, 400만원대, 이게 300만원대는 2009년 초반식 이전 거를 이제 2006년 6월부터 아마 나왔을 텐데요. 그쪽을 보시게 되실 거고, 좀 나중에 되면은 스마트키 있는 차량도 2009년 6월인가 7월부터 심심찮게 볼 수가 있고, 그릴도 조금 틀리고 한데 전체적인 디자인은 좀 똑같습니다. 근데 금액선은 걸려있는 것들이 300 후반인 것들은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 400 초에서 500 사이 이렇게 보시는 그런 차량들이 많을 거예요. 블루투스 있는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블루투스가 진짜 구매하는데 큰 요인이다, 스마트키가 큰 요인이다 하면은 저렴한 거 한 200 후반 내지는 300 초중반대 아반떼 HD를 구매하셔서 블루투스 따로 다는데 얼마 안 합니다. 허링 무선카 팩이라고 그거 3만원 안 되는 21,500원인가 하는 그 장치를, 기계를 시가잭에다가 꽂기만 하고 라디오 연결하면 블루투스가 되는 그런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키도 싸제로 달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두 가지 때문에 비싸게 살 바에는 300만원 초에 구매를 하셔서 따로 다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30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300만원대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i30도 인기가 좀 있는 차이기 때문에 고르려고 하다 보면은 차가 많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반떼 HD가 좀 대수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고르기 좀 편하다는 점이 있는데, i30가 디자인적으로 좀 뭔가 날렵해 보이는 해치백 스타일이고, 그 당시 그리고 지금에도 중고차로서 인기가, 신차든 중고차로든 인기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좋을 차는 금방금방 바로바로 사라지는 느낌이고, 그 바로바로 들어올 만한 그런 차도 기다리시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오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기다려 볼게요, 아니면은 기다리면은 뭐 나오겠죠 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다린다고 해도 중고차는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들어와도 고민하다가 바로바로 나가는 점, 뭐 내일 갈게요 하면은 오늘 나가고 막 그러는 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보이려면은 또 싸고 좋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차들은 또 비싸 보입니다. 그래서 구매가 망설여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싸고 좋은 차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적정한 시세로 구매하셔서 조금 이제 손을 보고 타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르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중고차 시작하면서 제가 2012년부터 중고차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500만원대 아반떼 HD를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물론 좋은 차 구하실 수 있는데 좀 적정한 선, 좀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역시 따로 달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뭐 10만원 초반선부터 20만원대까지 다양한데요. 따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흰색에 좀 프리미어 같은, 탑 같은 스마트키가 안 들어가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대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는데, 프리미어, 탑, 그러니까 스마트키가 있는 차,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차를 구하시면서 흰 색깔에다가 500만원대 구하시려고 하면은 키로수 많은 차 밖에 구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반떼 MD, 뭐 프리미어, 탑 이런 쪽으로 스마트키가 있고 한 차량을 구하시려고 하신다면은 600만원 중후반대 내지는 700초 정도가 조금 어울리고, 조금 이제 심각하게 키로수가 짧은 차량을 보시다 보면은 8,900선도 심지어는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K3로 가면 되잖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더 뉴 아반떼, 더 아반떼 MD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페이스리프트된 버전인 더 뉴 아반떼를 또 보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반떼 AD 완전 깡통 차도 나와요. 최근에 제가 팔았습니다.
제 지인한테. 그래서 그러면 아반떼 AD 볼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반떼 AD는 좀 적정한 금액선이 1100도 아니고 1200에서 1400 사이 정도는 보셔야지 좀 고를 만한 차가 좀 많이 나옵니다. 많이까지는 아니고 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적정한 금액선은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그냥 외관 아반떼 MD면 돼. 그리고 또 스마트 키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되고, 그냥 아반떼 MD, 그냥 내가 원하는 건 가죽 시트 하나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키로수는 10만 키로를 안 넘었으면 좋겠어. 저는 10만 키로를 안 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7만 키로를 안 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은 제가 골라드리기 좀 더 안심하고 골라드리기 좀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7만 키로 미만인 차도 안 좋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물론 5만 키로 미만으로 보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5만 키로 미만의 차를 팔아서 문제가 있었던 적은 2012년부터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건은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였어요. 그래서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C VBL 엔진도 키로수 짧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는데, 제가 아반떼라든가 이런 준준형들 중형차 말고 5만 키로 미만으로 팔았을 때 문제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형차가 문제예요. 중형차는 엔진이 문제가 있든 미션이 문제가 있든 꼭 뭐가 좀 불안할 여지가 10년 지난 차들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대에서 제가 200~300만원 그 사이에 차량들은 가급적이면은 팔면은 돈이 될 텐데 아예 매입도 안 하고 판매도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금전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도 좀 이롭겠구나. 매입 안 하고 판매 안 하는 게,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쫙 다 공백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전후에 SUV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것도 팔 수는 있는데 좀 괜찮은 차 찾기가 거의 아예 어렵다시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차량을 볼 때 본능 열고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부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디가 깨지거나 파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쪽을 보통은 이제 봐드리는데요. 보통은 다 있어요. 거의 90%, 거의 95% 같은 느낌? 그 한 대를 찾으려면은 거의 20대 중에 한두 대 같은 느낌이에요. 제 마음을 찰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찾으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뭐 산타페 CM도 있고, 뭐 윈스톰도 있고, 뭐 심지어는 액티언 스포츠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많은데, 액티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부식, 그 다음에 DPF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산타페 CM 같은 경우에도 미션, 그 다음에 엔진 소음, 그 다음에 DPF 매연 저감 장치 내지는 터보 문제가 많습니다. 괜찮은 차량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리비를 예상을 하려면은 이거는 100에서 150 잡는 게 그냥 기본이에요. 그래서 골라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금액을 들여서 1000만원 미만의 SUV를 구매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열심히 골라드리긴 하겠어요. 최대한 돈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에서 150은 들어갈 것 같아요. 돈이 안 들어가는 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규제도 조금 애매합니다. 5등급 2005년 이하의 차량들은 다 5등급이에요. 근데 그 이상짜리들은 아닌 차량도 있고 모델에 따라서 5등급인 차량도 있고 그렇긴 하다고 환경부에 제가 직접 전화를 했을 때 그렇게 들었는데, 뭐 갑자기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가 조금 이제 그나마 좀 나을 수는 있겠는데, 조금 이제 다시 경제가 회복이 된다면은 미세먼지가 또 심각해져서 스모그 현상, 그런 이제 뿌연 현상이 굉장히 또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때 되면은 또 4등급인 차량도 규제한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래서 SUV 차량들은 제가 봤을 때는 2, 3, 4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 4년 안에는 4등급인 차량도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는 괜히 예상이 듭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이 조금만 그러면은 확 쏠려갖고 다 욕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호감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지? 아무튼 선호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좀 이제 4등급인 차량도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하는 날이 5년이 아니고 4년 안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4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 500에서 한 800 사이에 있는 SUV들은 좀 그렇지 않나. 아니에요. 올란도도 있고요. 이제 저거 트랙스도 있어요. 뭐 QM3도 1000만원 이내에 살만한 차도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트랙스나 QM3 같은 소형 SUV 비교적 연식이 좋은 것들은 이제 배기량 자체가 좀 낮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량들은 조금 나을 수가 있는데 베라크루즈 1000만원 이하짜리 모하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올란도 디젤도 조금 간당간당 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소렌토 R, 그 다음에 뉴 소렌토 R 이런 차량들은 조금 약간 판매 시에 미션이라든가 아니면 DPF라든가 좀 이제 부식은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두 가지가 좀 문제 있을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수리비를 예비하시고, 사실 엔진까지 문제가 있는 차는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터보가 문제가 있으면 거의 엔진도 영향이 거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DPF도 그렇고 여하튼 좀 안 팔고 싶은, 매입도 하면은 항상 3대 중에 한 대는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매입하면은 거의 2대 중에 한 대 느낌입니다. 판매해도 2대 중에 한 대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50%의 확률로 하면은 돈 벌고 메꾸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차라리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제 소렌토 R, 뉴 소렌토 R, 베라크루즈, 모하비, 그 다음에 액티언 스포츠 내지는 뭐 산타페 CM, 산타페 더 스타일 뭐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 하고 싶습니다. 네. 뭐 트랙스, QM3, 그 다음에 티볼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트랙스, QM3, 티볼리. 근데 이 금액에 해당되는 차가 이 세 가지가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키로수가 좀 있거나 아니면 등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색깔이 은색이거나 옵션 깡통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쪽은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는 아니지만 500만원 전후의 차량을 구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 좀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제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꾸준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금액대에 판매하는 딜러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팔고 나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물론 발생을 안 할 확률도 있긴 있겠죠. 근데 크진 않을 겁니다. 발생 안 할 확률이. 그러면 클레임률이 높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나오거나 이런 하자의 문제점들이 조금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뭐 댓글을 남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하자를 이렇게 고쳐드렸다 하는 딜러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한데 워낙 복불복이다 보니 이런 영상들이나 후기들은 지워지거나 댓글들 지워지거나 아니면 영상들은 나오지 않거나, 왜냐면은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면은 좋을 시너지보다는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좀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SUV 얘기는 좀 길었는데 그렇고, USM5나 SM5 인프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엔진 미션 잘 만들어진 차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수리비가 10만원 내지는 한 40만원대까지도 이 누유 잡는데 소요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아무래도 좀 연식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수리비가 좀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 내 돈 주고 상품을 그 시세로 사는데 이거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보증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부분까지는 너무 좀 이제 노후되고 좀 이제 이 부분까지 새 차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제 고질적인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딜러들이 힘듭니다. 매입할 때 굉장히 좀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싼 가격에 팔아야 되다 보니까 좀 이제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싼 가격에 하려다 보니까 이게 마진 그런 게 좀 이제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가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요. 경기도 안 좋고. 근데 이제 삼중고입니다. 이게 비싸게 매입하고 그 다음에 싸게 팔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소비자분들의 불만이 조금 이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알고 사면은 좀 이제 서로 이롭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을 혹시라도 어떤 딜러분이 어떤 손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뭐 저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좀 이제 이 가격대 그래도 좀 엔진 미션이 망가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차로 뽑았을 때 뉴 SM5 그 다음에 3400 사이로는 SM5 인프레션인데 200만원대 인프레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LPG 구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200만원대 차가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3,400 정도가 좀 어울리고,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인프레션도 200만원대 조금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상태가 괜찮은 차, 그리고 이제 여러 차 중에서 이제 비교하실 때 너무 이제 한정적으로 금액을 커트라인을 상한선을 정해두시고 보시는 것보다는 인프레이션을 볼 때는 조금 이제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좋다. 그리고 5대 중에 4대 정도는 조금 누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 그 다음에 100만원대 SM7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한 150 내지는 200 사이. 근데 역시나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근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들어갈 수도 있지, 들어간다고 얘기 안 했잖아. 그러면서 예상을 안 하시고 구매를 하셨다가는 분명히 조금 이제 예상치 못한 타이어 4짝 다 가는데 뭐 40만원씩이나 들고 엔진오일 교환하래. 나 엔진오일 교환할 돈 없는데? 이렇게 되시면은 조금 이제 구매하시고 좀 타셨을 때 조금 하자 발생률이 그러면은 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좀 손을 보고 타실 거를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SM7 지금 사갖고 뭐 몇 년이나 타려고 SM7을 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4, 5년 탈 수도 있고요. 그 이상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잘만 타면. 중간에 수리비는 물론 조금씩 들어가고 약간 짜증날 만한 금액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폐차까지 하려면 그래도 한 3년은 너무 짧고요. 한 4, 5년 정도는 더 타셔도 무방할 만한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티지 그랜저 200만원대 구하시려고 하시면은 키로수가 죄다 20만 키로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좀 적당하고, 아닌데? 나는 10만 키로대 샀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적정선은 300만원부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00만원을 티지 그랜저를 넘기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럴 바에는 400만원으로 그랜저 구매하실 바에는 뉴럭셔리 티지 그랜저 구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8년 말부터 9년 말 이때까지 거의 한 1년 정도 이렇게 나온 차입니다. 예전에 VDC 모듈 때문에 144만원이라는 수리비 때문에 조금 이제 골치 아팠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 10대를 팔았다고 치면은 그 중에 한 대니까 비율은 좀 낮으니까 그래도 뭐 꼼꼼히 앞으로 보고 판매를 한다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트라우마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단 뭐 10대 중에 한 대였으니까요. 더럭셔리 그랜저는 500만원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정선은 600에서 700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좀 키로수 낮추고 굉장히 깔끔하고 원하는 거를 굉장히 추가를 하신다면은 한 800만원대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900만원대, 1000만원대 HG 그랜저 찾으신다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HG 이 정도 금액대에 구하시려고 하면은 조금 약간 억지스러운, 조금 약간 무리한 그 금액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K7은 조금 이제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K7을 900만원 선부터 1000만원 선 이렇게 보시면 좀 적절하지 않을까. 물론 700만원대, 800만원대, 심지어는 600만원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팔고 싶은 좀 안정적인 금액대는 900에서 1000만원 사이 정도는 보셔야 1세대 맨 처음 나왔던 K7이 좀 안심하고 팔 수 있지 않을까. 2.4는 세타 엔진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별로고 3.0으로 팔고 싶습니다. 전부 기준은 무사고 기준입니다. 단순 교환 하나 두 개 있어도 이 범위 안에 해당이 되는 게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프레임만 먹지 않았다면 무사고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예 완전 무사고랑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멘트 하실 거잖아요. 프레임만 안 먹었으면 돼요. 키로수는 상관없어요. 근데 하자가 발생하면 딜러한테 욕하시고 아쉬운 소리 하시게 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깔끔한 차량으로 가급적이면 팔고 싶습니다. 오로지 이 금액대는 다 포함한 금액이 아니고 차값만 기준이고, 추가적으로 이전비가 들어가고, 이전비는 등록세, 취득세 혹은 공채, 이 두 개 지역에 따라서 등록세, 취득세, 공채 이 부분을 통틀어서 이전비라고 합니다. 이거랑 매도비, 수수료, 성능 책임 보험료는 2019년 6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한 건데, 이거는 정부에서 강제 조항으로 한 거라서 조금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한 이 금액대로 구매를 하시면은 2, 3만원대, 4만원까지는 아닐 확률이 좀 있는데 2, 3만원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타 일주일 혹은 1년 보험료 이런 거는 당연히 다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차값만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경차는 10만 킬로 이상은 안 본 상황에서 아마 이 금액에 해당하려면 다 7만 킬로 이내 되지 않을까. 이 금액대는 보통 한 5만 미만으로 기준을 삼은 것 같고, 제 의도가 이것도 다 5만 전후 내지는 미만으로 보시면은 한 이 금액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드로 구매하시게 되시면 보통 추가적으로 또 단말기 수수료가 또 나옵니다. 카드 이자가 나오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또 별도로 그 상사에서 비치하고 있는 단말기 수수료가 또 발생을 하는데, 어떤 상사는 3%, 어떤 상사는 심지어는 10% 받는다, 이런 상사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고 있는 상사마다 방침이 다릅니다. 자기 맘대로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좀 별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카드로 구매하면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나 싶은데, 모르시는 점을 알려드리는 게 제 의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고, 할부는 직접 현대캐피탈이나 이제 직접 조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회하시기 전에 한번 조회해 보려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좋게, 제가 이제 백마진 내지는 할부피 먹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저는 할부피를 최근에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조회하시기 전에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어떤 쪽이 더 원활하고 좋은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저한테 문의를 주신다면 최근 할부 구매 시 서류가 필요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한 곳도 없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인감 등본이 필요한 곳은, 필요하셨던 분은 신용이 좋으셨던, 신용이 안 좋으셨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서류가 비대면 이런 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없고, 매매단지 방문 시에 딜러 전산을 보시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고 매우 좋습니다. 만약에 딜러 전산을 안 보고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되시면은 그 딜러가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좀 열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천 차단하려면은 딜러 전산을 일단 보셔갖고 그 매물을 보셔야 되고, 모든 매물을, 그 차량을 만약에 다른 차를 보실 때에도 딜러 전산을 다시 보시고 환경 설정으로 금액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한 여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계좌이체로 구매 시에 1일 이체 한도 내지는 1회 이체 한도를 난 나올 거야, 난 무조건 나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막상 오셔갖고 안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필히 확인하시고 들려갖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작년에 1000만원까지 해봤어요, 그건 작년 일이고, 아니 올 초까지 해봤는데 그건 올 초 얘기고 하기 때문에
최근 6개월 내지는 3개월 내지는 뭐 그렇게 거래가 없으셨으면은 한도가 다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도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알아오시거나 늘려오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를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엄청 싸고 좋은 차량은 허위 매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엄청 싸고 좋은 차량은 없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보시는 게 오히려 옳다. 미리 싸고 좋은 차 이게 있네? 그러면 나의 상한선은 싹둑 요걸로 해서 아반떼 AD를 다 해서 1000만원에 살 수 있겠다. 나는 아반떼 AD 아니면 안 볼 거야.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다면 분명히 저렴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셔서 좀 적정선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중고차에 관련된 이론들, 이렇게 봐야지 차량을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지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이론들이 좀 굉장히 유튜브에 많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 다 필요 없고 시세 공부하시는 게 다 그냥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어차피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차량을 보시잖아요. 어디가 깨져 있는지, 어디가 긁혀 있는지, 어디가 라이트가 안 나오는지, 유리가 깨져 있는지, 뭐 버튼 에어컨이 잘 나오는지, 열선 잘 나오는지,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시세 공부만 한 차종으로만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근데 AD도 있고 K3도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티볼리도 있는데요. QM3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차 몰라갖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차피 한 대 사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후회하지 않으실 한 대로 고르신 다음에 그 차종으로만 공부를 달달 외우시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남기려고 하는 딜러들은 다른 차량으로 넘어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시세 공부를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이분이 이 차를 좀 많이 공부하셨는데 이 차는 안 하신 것 같아. 이거를 금방 느낄 딜러들이 많거든요. 보통 눈탱이 치려고 하는 딜러들은 이 부분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차량으로 돌린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으로 안 돌아가고 한 차종 꿋꿋하게 아반떼 MD 보실 거면 아반떼 MD만. 근데 아반떼 MD도 GDI 얘기도 있는 하자가 고질병이 없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따지고 저거 따져서 차 못 삽니다. 그래서 아반떼 MD 적정선 보시고 그냥 꼼꼼히 잘 보시면은 뭐 3년, 5년 그 이상도, 물론 이제 그 안에 손을 한 번도 안 보고 탈 만한 차는 중고차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최대한 돈이 덜 들어갈 만한 차, 전부터 관리가 좀 어느 정도 잘 돼 있을 만한 차를 골라드리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히 좀 제가 권해드린 대로 조금 이제 보시면은 이로우면 이루었지 해가 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활동하는 범위입니다. 제가 비록 인천에서 근무를 하는 이유는 인천 부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는데 여기서 근무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출퇴근 거리를 제가 따져봤을 때 왕복 2-3시간 걸립니다. 그게 기름값이나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좀 길 막힐 때 또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어려워요. 제가 딱 태어났더니 저는 인천에 있던 거예요. 그 이유만으로 제가 나쁜 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이제 살다 보니까 조금 이 일 저 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예전에 뭐 텔레마케팅도 알바도 해봤고, 좀 이제 방송국 조연출도 한 3-4년 동안 해봤고, 했는데, 이 일을 하니까 좀, 그래도 그나마 먹고 살만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근무를 하는 게 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주위에서 인천 간다고 하니까 반대를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굉장히 마음이 좀 살짝 찢어졌습니다. 좀 찢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멘탈이 제 유리 멘탈이라 좀 약간 기존에 많은 분들께서 무슨 뉴스 댓글만 봐도 뭐 쓰레기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거를 다 친구, 가족을 내팽겨치고 수원으로 가서 뭐 용인으로 가서 뭐 살면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완전 100%, 100%다 청정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뭐 저는 인천에서 나고 자란 이유만으로 지금 욕을 엄청 얻어먹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 싸고 좋은 거를 보고 가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하신 분들이 사실 인천, 부천에 실질적으로 거의 95% 이상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서울 것도 판매를 하고 있고 비록 인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뭐 인천에 있는 차를 여태까지 한 85% 이상은 팔았을 겁니다. 제가 중고차 하면서. 근데 시세를 봤을 때 메리트 있으니까 팔았죠.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수원 오토 컬렉션, 그 다음에 V1, 오토월드 많이 갑니다. 오토허브도 최근에 갔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쭈루루루루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인천으로 오시는 게 부담된다 하시면은 제가 갈게요. 뭐 서울이든 뭐 성남이든 제가 가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자체 거들떠보기 싫으시면 제가 갈게요. 인천에서 나고 자란 게 죄가 아닌 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불러주십시오. 성남이면 성남, 서울 하남이면 하남 가겠습니다. 어차피 기름값 해봤자 10,000원 안 들 거예요. 예. 이렇게 움직이면 뭐 20,000원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 30,000원 들 텐데 광고비라고 생각하죠. 뭐. 예. 그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실 그런 이제 불편함도 전철 타고 힘들게 뭐 의정부에서 남양주에서 2시간 반 뭐 이렇게 했고 오시는 수고스러움 없이 제가 갈게요. 네. 안 사면 어떡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안 사시면 뭐 드라이브 했다고 생각하죠. 뭐. 네. 인천으로 오시는 게 부담이 되신다고 한다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음이 좀 아파요. 그냥 인천에서 물론 이제 이해는 갑니다. 95% 이상 당하셨던 분들이 인천, 부천이니까. 여하튼 오늘은 100만원부터 1000만원대까지 제가 팔고 싶은 차 내지는 제일 문의가 많이 오는 차, 많이 찾으시는 차 쪽으로 안내를 해드려 봤습니다. 유튜브를 한다라는 자체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부담되는 일이에요. 좀 정확한 정보 안내해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주제가 너무 약하고 이런 거를 중고차 딜러랍시고 올리는 게 좀 맞는 건가 싶은데 사실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영상미 있게 올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한계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또 이제 조금이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식으로나마 도움될 수 있는 영상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을 좀 넘게 쉬었는데요. 너무 죄송하고요. 그 안에 좀 심적인 또 기운이 빠졌고 그 다음에 또 에어컨을 틀어서 최근에 좀 더워서 좀 반폭이 죄송합니다. 영상 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또 44분 정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 뭐 1000에서 2000만원 사이가 될지는 그 올류투산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올류투산이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주저리 그만하고 구독하기 좋아요는 영상이 도움되셨던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한 번씩만 해주시면은 진짜 많은 힘이 됩니다. 그 댓글 볼 때마다 댓글이 아예 없으면 구독하기 늘어나는 게 뭐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습니다. 예. 그 여하튼 도움되시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만 해주시면은 제가 정말 많은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싫으셨으면 나빠요 누르셔도 겸허히 좀 싫어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도록 할 텐데 되도록이면은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